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3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저 동부지방에 있는 뉴햄프셔에서는 자정을 넘기자마자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벌써 개표 결과까지 나왔어요. 어떤 마을에서 뭐 20표 정도 개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 전체 판세에 아무 영향이 없고 뉴햄프셔는 거의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제 조갑제 TV를 통해서 미국의 이 선거 상황을 매일 하나씩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면은 대부분은 저희 보도에 수긍을 하시고 이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가끔은 아주 재미있는 이 댓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갑제 TV 문 닫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조갑제 TV 문을 닫아야 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사고 구조, 논리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아주 흥미로운 어떤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트럼프가 이번에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가진 기자로서의 어떤 판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의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의 보도입니다. 저는 대부분을 미국 언론과 여론의 보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저의 판단을 같이 이렇게 섞습니다. 지금 미국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 막 99%로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의 거의 99%가 바이든의 바이든의 압승이죠. 압승을 예고하고 트럼프의 참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원, 하원까지도 민주당이 석권할 것이다. 영국의 권위 있는 이코노미스트지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매일 업데이팅을 하는데 가장 최신 평가는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 96%,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 4%, 그리고 하원이 민주당 차지가 될 가능성 99%, 상원이 민주당 차지가 될 가능성도 한 8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온 이 여론조사도 거의 그 이코노미스트의 평가에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 선거 전문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평가는 바이든이 50표 정도 얻고 트럼프가 한 188표 정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70표면은 당선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고 전국 득표에서는 바이든이 한 8%포인트 앞서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건 주로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미국 여론조사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흐름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그 시점의 이 스냅 사진 같은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쭉 추세를 보면은 놀랍게도 한 몇 달 전부터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의 격차가 쭉 지금까지 그냥 유지되면서 막판 추격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려면 막판에 이 2등 가는 사람이 쭉 올라와가지고 근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즉 전국 투표에서는 바이든이 한 9%에서 10% 항상 이기고 있고 경합주 12군데에서 한 10군데에서는
바이든이 계속 이기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면은 거의 자신 있게 이번에는 트럼프가 낙선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죠. 제가 뭘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닌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2016년처럼 역전승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꽤 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목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실제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대변하는 의견인 것처럼 서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우리 한국인 전체로 보면은 현재로는 4대1로 바이든 당선을 희망하는 걸로 나옵니다. 4대1입니다. 4대1. 이건 갤럽 조사에 의한 겁니다. 4대1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도 다른 극성 트럼프 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보도를 하면은 이 신경질 내고 화를 먼저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꼭 되어야 대한민국이 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한국인에게 불리합니까? 문재인에게 불리합니까? 어떨까요? 이걸 잘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판단이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든의 당선은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의 비핵화 사기극이 이제는 안 통하게 된다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 사기극은 2018년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만나면서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김정은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북핵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국민 여러분, 발 뻗고 잘 주무세요라고 했어요. 그 뒤부터 트럼프와 김정은은 2번을 더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찍고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트럼프도 재선에 김정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진 찍고 해프닝 만든 걸로 끝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김정은은 핵폭탄을 10개 이상 만들고 미사일은 더 개량했습니다. 이래도 트럼프를 지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한국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고 있는, 한반도에 바라고 있는 두 사람이 김정은, 문재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정확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4대1로 바이든 당선을 바라고 있지만 문재인은 트럼프 당선을 바라고 있다. 왜냐? 트럼프식으로 남북관계를 탑다운식으로 하는 거를 선호한다. 그런데 바이든은 김정은을 썩 깡패라고 부르면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자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올라와야 김정은과의 회담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니까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이제는 비핵화 사기극이 안 먹힌다 라고 불안해 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트럼프가 낙선하고 바이든이 당선한다고 미국 언론과 여론을 종합해서 보도하는 데 대해서 왜 기분이 나쁠까요? 더구나 저한테 왜 기분이 나쁠까요? 저는 바이든의 대변인도 아닙니다. 왜 저한테 기분 나쁠까요? 그것은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바로 메신저의 비극입니다. 나쁜 소식은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나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좋은 소식만 전해주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이나 국민이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이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러면은 대접을 받느냐? 아, 당신 내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바른말 하는 신하는 보통 권력자로부터,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권력자에게는 좋은 이야기를 꾸며서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쁜 거는 줄여버리고, 그러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민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 같은 이 사실대로 보도하는 매체가 아니라 트럼프가 계속 당선될 것이다, 당선될 것이다, 역전할 것이다 라는 보도만 편식을 하듯이 섭취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정오쯤 바이든이 당선이 유력하다는 게 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대로 보도를 하는데, 일단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 닫아야 된다는 그런 과격한 이야기를 왜 할까? 그러면은 바이든이 낙선할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할 것이라고 보도했던 매체도 바이든이 당선되면 문을 닫아야 됩니까? 문 닫는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사람은 뭐 밥줄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격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죠. 한국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과격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격한 이야기. 그런데 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선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좀 멀리서 보면 안 됩니까? 멀리서 보면서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트럼프를 좋아하다가도 트럼프가 불리하면은 그 불리한 걸 받아들여야죠. 누구 좋아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자기 객관화.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걸 객관화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객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사대주의의 그늘을 봅니다. 사대주의의 그늘. 아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국가 이익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세계인의 기준으로는 자유라는 기준으로 봐야죠. 그런데 트럼프가 굳이 당선돼야 된다, 트럼프가 한국인을 배신하고 김정은에게 당하고 있고 너무 문재인에게 당하고 있다, 이런 건 또 무시하고 왜 트럼프를 광팬처럼 지지합니까? 거기는 첫째, 백인 시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인 중에서도 대졸 이상의 백인은 트럼프를 싫어해요. 대졸 이하 학력의 백인 또는 백인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트럼프를 무조건 좋아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한다면은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정보 부족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김정은에게 이용당했잖아, 이건 틀림없는 거잖아,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물으면은 보통 반응이 어떠냐? 그래도 트럼프는 아주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트럼프를 변호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래도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는 데 성공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보가 잘못된 겁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사태를 만나가지고 중국은 코로나 사태를 재빨리 극복하고 트럼프는 코로나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이제는 모든 경제 지표에서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는 걸로. 왜 졌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 관리를 실패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관리에 실패하면은 다른 경제 지표가 다 곤두박질칩니다. 시진핑은 코로나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코로나는 중국이 퍼뜨린 거 아니냐, 뭐 그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고, 어쨌든 나타난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식으로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냉전시대 때 미국이 승리한 걸 보면은 미국은 동맹국 정책으로 소련을 포위를 했습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한미일 동맹, 나중에는 중국까지, 모택동의 중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닉슨 때입니다. 키신저가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소련과 중국을 갈라놓고 소련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련에 대해서 경제제재 가하고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고 해가지고 그 고립된 소련이 1980년대에 내부적으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이 대전략, 이건 트루만의 대전략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미국도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도 동맹국의 힘을 빌려야 지금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독재 국가를 대응할 수 있는데 나 홀로 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한미동맹 해체하겠다,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말을 그냥 다반사로 합니다. 이런 사람이 꼭 당선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이든처럼 동맹국을 중시하는,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나토를 중시하는 이런 사람이 당선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되어야 한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은 조갑제 TV 문을 닫아라고 하는 이분의, 이런 사람들의 계산, 국익에 대한 계산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 그냥 막 팬클럽이라서 나는 트럼프가 무조건 좋더라, 공화당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 민주당은 좌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듯이, 어떤 가수를 한번 좋아하게 되면 그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무조건 따라가는 한국 사람들이 독특한 기질의 발로인지 하여튼 궁금합니다. 뭐 내일 이제 정오 이후에는 아마 트럼프 당선을 확신한 사람들이 아마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발 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자, 이겁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1970년대에 런던에서 유럽에 살던 교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아침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프랑스에서 온 교민이 빵은 역시 프랑스제가 최고야 라고 하니까 맞은편에 있었던 독일에서 온 교민이 무슨 소리냐고, 빵은 독일 빵이 제일 맛있다고 하다가 서로 말다툼이 나중에 주먹다짐으로 갔습니다. 그걸 말리던 원로 언론인이, 지금은 원로 언론인이고 당신은 특파원인데, 프랑스 특파원인데 두 사람을 말리면서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유럽에 나와서 이렇게 다 고생하는데 한국 빵이 프랑스 빵보다 더 맛있다고 하면서 격투를 벌리면 이해가 가겠는데, 독일 빵이 맛있느냐 프랑스 빵이 맛있느냐고 이렇게 싸우면은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트럼프 누가 돼야 하느냐고 주먹 따짐 벌리는 한국인이 있을까 봐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